두 한량의 인간 세상 탐구, 그때그때 꽂히는 얘기하는 방송, 어쩌다 이렇게 됐지. 안녕하세요. 두 한량 중 가끔은 묵직하고 진중한 목소리이고 싶은 량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두 한량 중 가끔은 발랄한 목소리이고 싶은 감자입니다. 오늘도 목적지를 알 수 없는 수다 타임, 어쩌다 이렇게 됐지. 줄여서 뭐죠? 어쩌지? 시작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어쩌다 이렇게 됐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환영해요. 저는 감자고요. 저는 량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희가 이 어쩌다 이렇게 됐지를 진행하는 두 진행자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잘 좀 봐주세요. 뭘요? 양희님 이제 오랜만에 저희 만났는데 네. 뭐 쉬면서 별일 없었나요? 네, 별일 없이 그냥 가을 날씨 만끽하면서 잘 네네. 지냈어요. 요새 진짜 놀러 다니기가 너무 좋습니다. 네. 하늘도 이쁘고 맞아요. 거리도 이쁘고 네. 옆에 있는 사람만 이쁘면 되겠네요. 감자님 그래서 옆에 네. 뭐 예쁜 사람 좀 안 생기셨어요? 생길랑 말랑 하면 좋겠어요. 지금 약간 뭐가 수상한데. 네. 뭐가 나올 뻔했네요. 뭐가 지금 약간 있는 네, 느낌인데. 그렇습니다. 죄송하고요. 저희 오늘 너무 이게 저의 개인적인 얘기를 말도 하면 더듬으시고 아주 당황하셨어요, 지금.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오늘의 저희 주제에 대해서 네. 양님이 설명해 주시죠. 네. 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 매력 있는 목소리, 그리고 설득력 있는 목소리입니다. 좋네요. 네. 저희가 살면서 사실 목소리에 현혹되는 상황들이 되게 많잖아요. 많죠. 네, 그런 경우가 되게 많고 네. 목소리 하나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사항도 굉장히 사람을 화나게 만드는 그렇죠. 그런 상황들도 있고 약간 말투나 어떤 말 한마디에 천냥빛 갚는 것처럼 목소리도 거기에 좀 한몫한다라는 맞아요. 그런 생각도 좀 한번 해보네요. 맞아요. 네. 목소리라는 게 사람의 매력을 형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잖아요. 그럼요. 특히 요즘같이 본인의 다양한 매력과 재능을 가지고 그렇게 본인의 직업을 삼아서 돈도 벌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직업이 다양화된 요즘 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 목소리가 더 자기의 장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목소리가 좋으면 누군가의 마음에 와닿아서 마음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좋고 큰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거의 목소리가 이렇게 좀 마음에 들었을 경우에 이게 귀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들어오지 않나요? 그렇죠. 네, 가슴에 확 내가 꽂혀서 또 가슴이 두근두근 하기도 하고 그 목소리가 또 자기 전에 생각나기도 하고 약간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던 것 같네요. 양희님 혹시 있었나요? 저도 네. 그런 상황들이 있지만 아마 우리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중에 여성 청취자분들께서 네네. 감자님의 이 저음 보이스에 가끔 가슴 설레이시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감사하고요. 이게 목소리가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말을 할 때 말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전에 베이스가 되는 목소리부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아마 그 중에서도 이 목소리라는 게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관계와 상황이 일할 때랑 남녀 사이가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 약간 목소리 어떻게 내냐에 따라서 그렇죠. 상대방을 나를 호감 있게 바라볼 수 있게 만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약간 반대로 목소리가 좀 안 좋을 경우에는 별거 아닌데도 좀 사람이 좀 화도 좀 더 잘 내게 되는 것 같고 약간 그런 짜증스러운 분위기도 좀 만들어지는 것 같고 맞아요. 양님 얘기한 것처럼 직장 생활에서도 참 이게 나를 어필하는 거에 있어서 목소리가 좀 큰 한몫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자기가 뭔가 의견을 피력할 때도 중요하고 어떤 프레젠테이션이나 업체와에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그렇게 서로 협상을 네네. 하고 타협을 하는 과정에서도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양희님도 사실 평소에 그 목소리 좋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많이 듣는 편이에요. 여러분 제가 겸손한 대답을 원해서 던졌거든요. 겸손한 대답을 원했는데 저렇게 군더더기 싹 빼고 지자랑할 줄은 꿈에도 진짜 몰랐어요. 그래 너 잘났고요.
자, 그러면 아니 그럼 반대로 네. 물어볼게요. 네네. 감자님도 평소에 목소리 좋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지 않아요? 아, 저는 양희님만 가끔 저한테 얘기하고 평소엔 잘 못 들어요. 진짜 재수없는 저 리액션.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저희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오늘은 방송 중간중간에 아마 상황극이 좀 있을 거예요. 아, 오랜만에 합니다. 네. 우리 어쩌지 상황극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 저희가 그 방송 초창기 때 한 것만큼 정신없는 상황극은 아닐 테지만 네네.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네. 어쨌든 오늘 이야기는 목소리에 대해 전반적인 이야기지만 상황극만큼은 목소리에 관해서 남녀 사이 일대와 일할 때의 상황을 가지고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들으시고 그냥 그 뉘앙스의 차이를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네. 시작해보죠. 네. 자, 그럼 먼저 목소리의 중요성과 선호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엘버트 웨라비어는 메시지를 전달할 때 목소리가 38%, 표정이 35%, 태도가 20% 등 바디랭귀지가 55%고 말하는 내용은 겨우 7%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해요. 네. 무슨 말을 하든지 목소리가 좋으면 메시지 전달의 3분의 1 이상 성공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중저음의 신뢰감을 주는 목소리, 청아하고 맑은 목소리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약간 생각해보면 주변에서 저희 아나운서 분들이나 목소리 좋다고 평가되시는 분들이 참 여기에 있는 이 항목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약간 많이들 중저음에 포함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 여자분들 중에 그 되게 맑은 목소리 있잖아요. 맞아요. 약간 되게 그 어떤 백두대간이 생각나는 뭐라고요? 이렇게 가을바람처럼 오색 단풍이 생각나는 그 되게 시원한 목소리. 약간 그 느낌 아닌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냥 진부한 비유지만 은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는 목소리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맞는 것 같고요. 이렇게 뭔가 되게 그런 거 있잖아요. 겨울에 수돗물 얼지 않게 이렇게 물 틀어놨을 때 나오는 그 수돗물 소리. 졸졸졸졸 흐르는. 그렇죠. 졸졸졸졸 약간 작게 흐르면서 계속 들리는 그런 목소리. 그럼 우리 공감하기 어렵네요. 수돗물이라고 하지 말고 맑은 시냇물이라고 하면 안 될까요? 알겠습니다. 비유가 아주 좋네요. 네. 네. 그런 맑은 목소리 여자분들 얘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맑고 청아한 목소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네, 이게 확실히 중저음의 보이스는 사람한테 안정감을 준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이들 선호를 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그 외에도 목소리의 화음이나 정확한 발음이 사람한테 신뢰감을 주고 지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많이 선호가 된다고 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서 저희도 이제 방송을 좀 오래 했는데 네. 서로의 목소리를 가장 많이 들은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방송을 통해서도 듣고 사적으로도 좀 목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상대의 목소리가 어떤지 한번 얘기하고 본론을 한번 들어가 보죠. 일단 제가 량이님 목소리를 그 사적으로도 듣고 방송에서도 듣고 그 방송을 클릭해서 들으시기 전에 청취자분들 중에 광고를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양희님이 그 직접 녹음하신 가끔 공지사항 올라가는 거요? 네, 손수 녹음하신 그 광고가 이제 올라가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거를 같이 들었을 때 이제 복합적인 양희님의 목소리를 다 들어본 사람으로서 들었을 때 네. 광고에서 양희는 참 진짜 가지가지한다. 약간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잠깐만요. 평상시에 량이의 여보세요? 목소리를 들으면 그냥 저게 진짜 량이구나. 약간 이런 목소리. 그다음에 약간 전화 통화로 이제 양이의 목소리를 들을 때가 있잖아요. 네. 뭐 회의를 하거나 사적인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이 사내 자식은 뭐지? 이 새끼 누구지? 라는 그런 느낌을 가끔씩 받을 때가 있어요. 잠깐만 내가 누구랑 통화하는 거지? 이런 이 새끼가 막 약간 이럴 때가 어쩌고 어째요? 나 엄마한테 다 이를 거야. 농담이고요. 약간 그 여러 가지의 그 자기가 작심해서 하는 목소리와 평상시에 그 하시는 목소리가 그 갭 차이가 좀 상당히 있다라는 점을 제가 이제 느꼈다는 걸 그냥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내 새끼 너무 충격적이야. 그럼 제 목소리는 어땠나요? 별로 지금 좋은 말이 안 나갈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농담 조금 섞어서 얘기한 거고요. 네. 사실 진짜로 얘기를 해보면
차분하고요. 뭐 괜찮아요. 듣고 싶어요? 되게 이렇게 또박또박하게 말씀을 되게 잘하세요. 그래서 그 전달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양님께서. 네. 근데 감자님이 그렇게 느끼실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저도 알아요. 제가 남자들하고 대화할 때는 제가 그 캐릭터나 성별이 잘 옮아요. 약간 그 캐릭터를 제가 잘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빙의하듯이 잘 쓰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군요. 여자들하고 얘기할 때 말투랑 남자들하고 얘기할 때 말투랑 목소리가 량이님 변명은 안 해도 되고요. 되게 이제 달라요. 제 거 얘기 목소리 어떤지 얘기해 주시고 넘어가면 되니까요. 오빠 네. 목소리 정말 그냥 똥이에요. 농담이고요. 감자님, 목에 똥이 찼다는 건가요? 감자님 목소리 네. 항상 들으면 진중하고 좋죠. 근데 이제 가끔씩 조금 진지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씩 근데 그럴 때가 있죠. 네. 그냥 오늘 에너지 넘치고 밝고 좋았던 날인데 저 인간 목소리 들으면 내용이 그렇게 심각하거나 우울한 내용 얘기를 한 건 아닌데 왠지 가끔 그럴 때 있어요. 끊고 나면 왠지 내가 약간 불안함을 느끼고 있고 심란함을 느끼고 있고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아니면 약간 뭔가 왜 이렇게 다운되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었어요. 약간 다운시키고 너무 진중해서 그래서 약간 내 삶을 돌아보게 만든다. 약간 이런 얘기 들었고 그러니까 그런 대화 내용이 대화에 없었는데 네, 맞아요. 그냥 갑자기 그냥 나한테 뭐 디스한 것도 없는데 디스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진짜 있고. 그랬나요? 근데 제가 진심으로 그런 건 아니라는 점을 오해가 없으면 좋겠고. 근데 장점은 그게 있죠, 확실히. 네. 이렇게 좀 따뜻한 얘기를 주고받거나 어떤 진지한 얘기를 할 때 확실히 좀 안정감이 있고 신뢰감이 든다거나 그렇게 내가 좀 약간 흥분 상태였다가도 좀 진정이 필요할 때 진정제가 되는 그런 느낌이 있죠. 감사합니다. 네. 되게 시작부터 우리 쓸데없는 얘기를 한 건 아닌가 싶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죠. 네. 네. 감자님은 좀 어떤 목소리 톤을 평소에 좋은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 앞에서도 살짝 얘기했는데 의사 전달력이 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기본적으로 또박또박하게 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저는 그 여자분들 목소리 중에 깊이 있는 목소리 좀 좋아해요. 이렇게 좀 귀엽고 이런 거보다? 하이톤보다는 약간 참 목소리를 글로써 설명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참 어려운 건데 그래도 그 깊이가 되게 우물까지는 아니고 우물 바닥은 아닌데 그 우물 중간 정도에서 울리는 목소리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우물에다 대고 소리를 확 질렀는데 우물 끝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한 그 중간쯤에서 뭔가 약간 깊게 퍼지는 목소리 여자분들 중에서 있으세요. 그게 그리고 되게 차분하면서 여유가 같이 있는 목소리가 있어요. 뭔지 알 것 그러니까 같아요. 톤이 빠르지 않고 천천히 흐르는데 의사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그 안에 들어있고 그 목소리가 깊이가 있는 그런 양희님하고 반대되는 그런 분들이 좋고요. 진짜 가만 안 둔다. 양희님은 어떤 목소리를 좀 선호하는 편인가요? 정말 오늘 시작부터 자꾸 덥게 만드는데요. 네, 히트텍 왜 입고 왔어요? 조용히 해요. 알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말한 것처럼 대다수가 좋다고 생각하는 어떤 목소리가 있긴 하지만 네. 이런 목소리가 좋은 목소리다라고 딱 그렇게 수학 공식처럼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목소리 톤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진심이 담긴 목소리라던가 그거 굉장히 공감 가네요. 그리고 나를 좀 따뜻하게 대하는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는 애정이 담긴 목소리라면 사실 톤에 따라 전달하는데 분명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양희님 말씀이 딱 맞는 게 들었을 때 나를 그렇게 감싸주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내 상황이나 지금 내가 힘든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그런 목소리에 좀 공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온기가 있는 목소리가 있고요. 예, 맞아요. 온기. 핫팩 같은 건가요? 오늘 약간 드립이 너무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더하면 너무 듣기 힘든 데시벨의 목소리만 아니라면 그 사람이 어떤 톤을 가졌던 그 사람만의 고유의 캐릭터가 담긴 좀 리드미컬하고 재밌게 들리는 목소리들이 있어요.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도 뭐 예능을 볼 때도 연예인 분들 보면은
목소리 톤은 각자 다 다른데도 그 평소에 우리가 딱 목소리를 너 좋다 싫다로 구분만 해봐라고 했을 때 좋다라고 굳이 체크를 안 할 수 있는 목소리 톤인데도 불구하고 무의식 중에 나 저 사람 목소리 괜찮은데? 라고 느끼는 경우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게 약간 원래 타고난 목소리가 각자 있기는 하잖아요. 그게 사실 베이스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많이 차지하기는 하지만 근데 연습을 통해서 호감 있는 목소리로 만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내가 너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많아서 급하게 상대한테 쉴 틈 없이 그 내용을 전달하기보다는 차분한 목소리로 중간에 약간 쉴 수 있는 공간 같은 거, 들을 수 있는 공간이죠. 그런 것들로 차분하게 얘기해주면 매력적인 목소리를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서 그 맞게 목소리를 유도리 있게 잘 사용을 해야 또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상황이 좀 제일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 좀 해보네요. 그 사람이 아무리 예를 들어서 감자님 목소리의 이 저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되게 신나는 상황에 막 소리 지르고 뛰노는 페스티벌에서 저음으로 야 신난다 야 신난다 이러면은 약간 하나도 안 신나지 않아요? 잘하네요. 제 목소리가 그런가요? 아니 똑같진 않지만 야 신난다 야 신난다 약간 어떤 무리에서 오랑우탄들이 약간 같이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야 신난다. 감사하고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고요. 그렇죠. 이게 제가 방송 준비하면서 공부했던 내용 중에 공감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우리는 상대방의 목소리를 듣고 생각, 감정, 직업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게 그 사람의 캐릭터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건데 목소리는 그 사람의 생각과 습관에 의해 작용하고 심성과 욕구가 영향을 주며 표정과 자세가 수반되고 외모와 행동이 관여가 되는 등의 종합적인 요인으로 형성이 돼서 외부로 표출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는 그 사람의 감정과 캐릭터를 추정해 볼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고 그렇죠. 결국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목소리에 큰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에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진짜 공감되는 글이네요. 사실 목소리가 내 안에서 나오는 소리잖아요. 그 소리 안에는 그 사람이 살았던 경험도 들어있을 수 있고 그 사람의 생각이나 가치관도 같이 묻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를 잘 듣다 보면 저 사람이 어느 정도의 진중함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도 내가 한 번쯤 예상해 볼 수 있다라는 맞아요. 생각을 좀 한번 해보고요. 되게 좋은 글이네요. 되게 그냥 아마 우리가 그 목소리에 대해서 오늘 방송에서 좀 가장 메인으로 다룰 만한 얘기가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네. 그럼 이제 우리 슬슬 예를 들기 위한 상황극을 슬슬 시작을 해볼게요. 오랜만에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설레네요. 네. 이게 목소리와 말투는 떼어놓을 수가 없어서 목소리가 달라지게 되면 말투도 조금 달라지게 되는 경향이 있긴 해요.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가족이나 친구 관계에서는 목소리보다는 말투에 좀 더 초점이 있는 것 같고 남녀 사이나 일에서는 말투도 중요하지만 목소리가 꽤나 큰 영향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오늘은 일과 남녀 사이에 관한 걸로만 상황극을 몇 가지 해볼 테니 그냥 재미로만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일 좋은 포인트죠. 일과 그다음에 남녀 간의 관계에서 목소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뭐 좋고 나쁨을 구분하려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개인의 취향적인 문제나 아니면은 어떤 목소리가 조금 더 그런 상황에 설득력이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으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저희가 고백을 받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고백을 하는 상황 아니고요. 그 연인 사이에 고백을 하는 상황. 네. 그 상황에서 각각 다른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시죠. 네. 내가 생각해봤는데 나 이제 오빠 없이 정말 안 될 것 같더라. 사랑해. 내가 생각해봤는데 나 이제 오빠 없이 정말 안 되겠더라. 사랑해. 여러분은 이 두 가지 목소리에서 어떤 캐릭터와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진짜 마지막에 그 사랑의 멘트가 아까 처음에 그 약간 발랄한 그 느낌도 좋았는데 저희 그 양희님의 그 마지막에 그 진중한 사랑해라는 멘트를 들었는데 불현듯 되게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요. 언제 들었었지라는 생각과 굉장히 좀 떨리네요. 되게 좋았네요. 감사해요. 전 지금 오그라들어서 죽어버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가
다음 상황인 화와 실망했을 때 네. 목소리를 한번 비교해 보시죠. 요거는 남자 버전하고 여자 버전 두 가지로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요건 감자님 먼저 해볼게요. 네. 굉장히 화가 나고 실망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넌 항상 모든 걸 네 멋대로 해야 속이 시원해. 너한테 정말 실망스럽다. 야, 넌 항상 모든 걸 네 멋대로 해야 속이 시원해? 너한테 정말 실망스럽다. 여러분은 어떤 목소리에 더 실망과 분노의 에너지를 느끼십니까? 저 지금 진짜 화날 뻔했어요. 두 번째 목소리에서 진짜 식은땀이 등에 쭉 나는 게 아, 그런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자님이 그런 저음으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네네. 여자친구 진짜 바로 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자분들 중에 여자친구 울리고 싶으신 분 혹시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가장 쉬운 코스로 한 3단계 정도가 있는데 똑같이 밟으시면 한 5분 안에는 울릴 수 있으니까요. 네, 기대하시고요. 다음은 이 화와 실망인 이 목소리 상황에서 여자분의 상황을 한번 들어보죠. 네. 네. 나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 그만하자. 우리 헤어져. 나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 그만하자. 우리 헤어져. 여러분은 어떤 목소리에서 심장이 더 쿵 하고 떨어지십니까? 양희님이 두 번째 하신 목소리에서 사탕을 사줘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첫 번째 목소리가, 되게 확 꽂히네요, 가슴 안에. 제가 지금 네. 너무 웃겨서 약간 의도한 만큼 좀 세게 전달은 못한 것 같긴 한데. 그렇긴 한데, 이 두 멘트가 똑같은 문장인데도 불구하고, 그 첫 번째 목소리를 들었는데, 진짜 오늘 헤어진 것 같은 그 씁쓸함이 갑자기 확 느껴졌어요. 네. 이게 목소리의 중요성을 또 한번 생각해 보네요. 헤어지고 싶으신 분들 저한테 전화 주세요. 감사하고요. 네. 자, 다음은 저희가 그 전화 통화에 대한 상황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여자분의 상황입니다. 제가 아침 인사를 하고 감자님이 밤에 통화하는 걸 해볼게요. 좋네요. 네. 아침 인사예요. 굿모닝. 잘 잤어? 굿모닝. 잘 잤어? 여러분은 어떤 목소리에 활력과 엔돌핀을 더 얻으십니까? 첫 번째 들은 그 굿모닝 이거 되게 알람 소리 같고 좋네요. 만약에 이런 목소리 처음에 들으면 일어나는 게 저는 되게 활기찰 것 같아요. 아침에는. 네, 아침에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약간 비약적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건 저희가 재미로 비교를 하기 위한 상황극이라 좀 극과 극으로 목소리를 내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아침에 이렇게 두 번째 목소리처럼 굿모닝 잘 잤어 이거보다는 그리고 예를 들면은 굿모닝 잘 잤어? 뭐 이렇게 좋은 아침 되게 좋네요. 이거랑 굿모닝 잘 잤어? 좋은 아침 이거 좀 아니잖아요. 상갓집에 가셨나요? 되게 아침부터 만약에 월요일이라면 진짜 기분이 뚝뚝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요렇게 아침에 인사를 듣는 것만으로도 좀 사람이 괜히 이렇게 조금 네, 에너지가 그래요. 업되는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네, 방금 첫 번째 목소리 들었는데 되게 그냥 뭔가 생기가 내 몸 안에 들어오는 느낌? 약간 그걸 좀 받았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아침 상황에 들었을 때 목소리에 또 다르게 이제 밤에 자기 전에 들었을 때 어떤 목소리가 또 더 설득력이 있는지 한번 감자님이 보여주시죠. 네. 뭐해? 자. 그냥 보고 싶어가지고. 뭐해? 자. 그냥 보고 싶어서. 여러분은 어떤 목소리에 더 설레이십니까? 장난 아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쓰고서 아직 안 써봤는데 되게 쓰고 싶네요. 여자분들 아주 그냥 홀딱홀딱 넘어오시겠어요. 왜 제 가슴이 뛰죠? 제 목소리인데 미치겠네요. 나르시즘 장난 아니네. 죄송합니다. 감자님 그러면은 네네. 잘 자라고 한 번만 해줘 보세요. 자기 전에 하는 그 목소리요? 네. 그냥 어떻게 해야 감자님이 될까요? 여자를 좋아하는 여자랑 썸을 타는 관계에 잘 자라고 한다고 생각하고 의도가 이런 거네요. 내가 오늘 저녁에 얘를 녹여버리겠다. 약간 이런 의도로 한번 하는 거네요. 잘 자라고 한번 녹여주세요. 큐 한번 해주세요. 큐. 잘 자요.
등에 병아리가 뛰어다니는 것 같아요. 닭살이. 저 지금 너무 더워서 미칠 것 같아요. 그거 히트텍 때문이고요. 조용히 해. 자, 그러면 다음 상황으로 저희가 이성을 꼬실 때 네. 쓰는 목소리에 대해서 한번 상황극을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처음으로 이제 제 남자인 상황을 먼저 해볼게요. 네. 그 다음에 여자인 상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집에 안 들어가고 나랑 있으면 안 돼? 오늘 집에 안 들어가고 나랑 있으면 안 돼? 여러분은 어떤 목소리에 설득되십니까? 나랑 좀 있자. 같이 있고 싶어 미칠 것 같아. 요런 상황도 네. 물론 목소리가 앞전에 말씀하신 목소리도 뭐 듣기 싫은 목소리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그럼요. 상대방을 유혹하는 상황에서 그렇죠. 목소리로서 조금이라도 나랑 좀 같이 있고 싶게 만들면 사실 좋잖아요. 설득이 아무래도 제가 여자 입장에서 들었을 때 네네. 2번이었을 경우에 두 번째 말씀하신 그 저음의 목소리로 저렇게 집에 안 들어가면 안 돼라고 말했을 때 들어가야 되는 상황임에도 엄마랑 싸워서라도 좀 안 들어가 보고자 하는 의지가 좀 생길 것 같아요. 일부러 싸우는 건가요? 약간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내가 이 위험을 한번 불살라 보겠다라는 의지가 약간 생기는 목소리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다음으로 여자분이 남자분을 약간 꼬실 때 네. 하는 그런 상황에 따른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오빠, 라면 먹고 갈래? 오빠, 라면 먹고 갈래? 여러분은 어떤 여성분과 라면을 드시고 싶으십니까? 저는 둘 다요. 일단 둘 다인데 첫 번째 분은 굉장히 귀여운 목소리고 두 번째 분은 여러 가지를 상상하게 만드네요. 목소리 자체가 라면 뒤에부터의 상황이 머릿속에 벌써 그려져요. 아주 좋네요. 그렇죠. 요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가 좋고 싫은 게 아니라 약간 제가 생각하기엔 첫 번째 여성분의 목소리처럼 네네. 오빠 라면 먹고 갈래? 이렇게 하면 진짜 요 사랑스러운 거 귀엽고 귀여운 거 깜찍하고 내가 어떻게 그냥 가냐 싶을 것 같고 뭐 이렇게 선물 세트라도 들고 가고 싶네요. 주고 싶어서. 두 번째 여성분 같은 목소리로 이제 얘기를 하거나 이제 제가 표현한 것보다 조금 더 유혹적인 목소리를 가지신 분들이 이제 말씀을 하셨을 때 약간 이렇게 사랑스러워서 이런 거보다 심쿵도 그렇고 내가 입고 있던 허물을 이제야 벗을 수 있겠구나. 무슨 허물이요? 제가 원하는 게 뭔지 난 알겠구나.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그 허물을 난 벗으면 되겠구나.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 취향이에요. 그런가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요 남녀 사이에 대해서는 네. 마지막으로 연인 사이에서 요청을 할 때에 대한 상황극을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오빠, 나 피자 먹고 싶어. 피자 사주면 안 돼? 오빠, 나 오늘 피자 먹고 싶어. 피자 사주면 안 돼? 여러분은 어떤 목소리에 더 피자를 사주고 싶으십니까? 두 번째 목소리는 피자고 나발이고 지금 싸우자는 거 아닌가요? 만나서 이따위로 목소리 죄송합니다. 목소리 이런 식으로 하시면 지금 싸우자는 거예요. 감자님이 말씀하신 사내가 이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목소리 같은 경우엔 피자뿐만 아니라 내 안에 모든 걸 다 주고 싶죠. 다 꺼내서 막 발라주고 싶은데 근데 두 번째 목소리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랄까요. 10원짜리 한 장 주기가 어렵네요. 그러니까 요런 두 번째 표현한 목소리 같은 경우엔 사실 진중한 얘기를 할 때 좋은데 약간 오빠 피자 먹고 싶어 사주면 안 돼? 약간 이런 귀엽네요. 거는 좀 요청하고 애교 부리는 상황에 그렇게 해주면 뭔들 못 사주겠어. 약간 요게 이제 네. 요런 걸로 볼 수가 있죠. 본인이 원하는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목소리를 좀 조절을 해야 될지 그렇죠. 어떤 상황에 맞게 목소리 톤을 좀 조절을 해야 될지가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남녀 사이에서 보여드린 상황극에서 확실하게 저희 의도대로 느껴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좀 그렇게 다른 그런 와닿는 목소리들이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 다음은 저희가 직장 생활에서 약간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네. 그때 약간 상황에 따른 목소리를 한번 비교해 보죠. 네. 네. 우리 어쩌지에서는 2017년 남은 하반기도 여러분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어쩌지에서는 2017년 남은 하반기도 여러분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소리에 더 명확한 전달력과 에너지를 느끼십니까? 되게 둘 다 좋기는 했는데 네, 두 번째 건 사실 좀 기운이 빠지네요. 그렇죠. 네, 확실히 기운이 빠지고 첫 번째로 약간 프레젠테이션 해주신 것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전문 느낌, 전문적인 그 전문미, 타짜.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그 느낌. 음. 저 사람한테는 내가 뭐든지 맡겨도 성실하게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 가능성까지 보이는 네, 목소리를 하나 들었을 뿐인데도 만약에 제가 이사고 제가 대표고 CEO라면 일은 무조건 저 친구한테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봐요. 제가 상황극을 프레젠테이션도 하나 잡아본 게 네. 대학생 때도 그렇고 일을 할 때도 그렇고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그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사람이 어떤 목소리와 어떤 어투와 어떤 태도로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좋은 내용일지라도 그 설득되는 부분이나 내용의 이해 전달이 완전히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완전히 다르죠. 두 번째 상황처럼 해주신 경우에는 프레젠테이션이 만약에 10분 이상 길어질 경우에는 네. 대부분 굉장히 지루해요. 네. 그래서 그 회의가 끝난 다음에도 그 내용 자체가 잘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흡입력 자체가 약간 약하기 때문에. 근데 첫 번째처럼 저렇게 또박또박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만약에 해줬을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잠을 잡니까? 허리 딱 꼿꼿이 세우고 딱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강의 잘하시는 유명한 강사분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을 생각을 해보면 네. 아무리 지루하고 어려운 내용을 가지고 가르치셔도 음. 좀 리드미컬하게 목소리에 포인트를 줘가면서 말씀하시는 분들과 아니신 분들의 강의를 들었을 때 맞아요. 내 머릿속에 꽂히는 그 수업 내용 분량의 퍼센테이지가 너무 다르죠. 강약 조절을 잘하면은 그 목소리가 그게 시너지가 났을 때 되게 듣기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프레젠테이션 말고 외주 업체를 설득할 때 네. 그때의 목소리를 한번 비교해 보죠. 네.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희가 너무 곤란하죠. 처음 계약했던 대로 조건 이행해 주세요. 그래야 저희 측에서도 약속드린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희가 너무 곤란하죠. 처음 계약했던 대로 조건 이행해주세요. 그래야 저희 측에서도 약속드린 투자가 가능합니다. 당신은 어떤 목소리에 더 타협하고자 하는 의지를 느끼십니까? 진짜. 참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이렇게 예를 들어주신 목소리 같은 경우에는 얄미워요. 너무 얄밉네요, 이상하게. 그렇죠. 네, 너무 얄미워서 약간 이렇게 설득을 할 때 되게 좀 마이너스 요소가 될 것 같은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그 목소리만 놓고 봤을 때 전달력은 좋을 수 있는 목소리였는데 성대를 딱딱 눌러가면서 찝어서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약간 이렇게 타협을 해야 되는 상황이나 조율을 해야 되는 상황에는 괜히 얄미워서 타협을 할 생각의 퍼센테이지가 조금 줄어들 수도 있고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의사 전달도 정확하게 전달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약간 가볍고 약간 얇고 이렇게 눌러서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이 사람이 지금 원하는 건 뭔지 알겠는데 그냥 기분이 약간 나쁜? 이걸 좀 느끼는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맞아요. 네. 이게 좋은 목소리나 그리고 특히 좋은 목소리랑 단답이 함께 섞였을 때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끝맺음이 확실하게 딱 끝났을 때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그래서 뭐 이래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끝났을 때 그 목소리와 같이 합쳐졌을 때 상대방이 더 약간 이렇게 가슴에 요동치게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목소리 톤에 대해서 구분을 좀 해보면 네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고음하고 중음하고 저음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아까 상황극에서 몇 가지를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고음은 일단 어떤 상황에 소리를 내던 간에 대체적으로 명랑하고 경쾌한 느낌을 줘요. 사실 에너지는 있죠. 맞아요. 그 안에 에너지가 있어서 기분 전환을 시켜주는 데는 확실히 그 고음이 한 역할을 좀 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경쾌하고 밝은 느낌이 드는 편이고 근데 이게 긍정적인 감정일 때는 네네. 굉장히 좋은 소리가 되는데 고음인 상태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되면
그때는 정말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 상황 같은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진중함을 좀 내가 내비쳐야 되는 상황 같은 곳에서 본의 아니게 평소에 습관대로 고음이 막 나오게 되면 특히 싸울 때. 예, 싸울 때도 그렇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싸울 때 내가 먼저 흥분해서 그 페이스를 잃어버리면 그 사람이 약간 더 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고음도 약간 상황에 맞춰서 잘 쓰면은 약간 좋은 상황으로도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예를 들면 네. 난 네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싫다고 라고 하는 거랑 난 네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싫다고 라고 하는 거랑 상대가 내용은 같을지라도 네네네. 감정적으로 받는 부분이 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일단 고음은 사용할 때 비음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고음이라는 건 대체적으로 얼굴 밑으로 잘 안 내려가고 이 머리통 상부에서 맴도는 소리인 경우가 대체적이어서 아무래도 이런 느낌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가장 듣기 무난하고 편안한 소리라고 하는 그 중음, 중간음 같은 경우에는 구강공명이라고 하는 목의 중간을 통해서 소리가 나온대요. 네. 그래서 목의 중간 부분과 입안에 있는 진동을 모아서 밖으로 내보내는 느낌으로 이렇게 소리를 내는 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구조상 소리를 내는 구조가 이렇다 보니까 좀 편하게 들릴 수 있는 여건 형성이 많이 돼서 편하게 들리는 것 같고요. 네. 저음은 이제 긴장을 하지 않은 몸 상태에서 네. 턱을 살짝 내리는 느낌으로 목에 힘을 빼고 복부 발성을 이용해서 소리를 내야 저음의 소리를 내기 쉬운 상태가 된다고 해요. 양희님께서 그 복부 발성 얘기하시니까 제가 이제 좀 살짝 저음이기는 한데 약간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네. 뭐가 있냐면 되게 저희들 이제 식당 가면 굉장히 시끄러운 곳에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장사 잘 되는 곳 있어요. 웨이팅도 길고. 그럴 때 이제 들어가면 사실 뭐 다 그런 사업체는 아닌데 손님을 좀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이 유동이 계속 빠지고 들어오고 빠지고 이러고 시끄럽고 막 이러면 새로운 손님이 자리에 앉아도 누가 왔는지 몰라서 주문을 받으러 오는 게 좀 약간 더뎌요. 그럴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 제 목소리를 좀 써요. 네. 제가 약간 목소리가 그 굵어서 저음으로 깔거든요. 사장님 여기에요. 뭐야? 여기 좀 보세요. 여기에요.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깔면 진짜로 그렇게 말한다고요? 네, 실제로 이렇게 깔아요. 그러면 저음이 어디까지 들리냐면 식당 안에 모든 사람이 다 쳐다봐요, 저를. 진짜 그거 너무 진상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왜냐면 계속 불러도 대답이 없으시니까 네. 그럴 때 약간 이렇게 굉장히 다운되는 목소리로 바닥으로 이렇게 쭉 얘기하면 오히려 그게 더 잘 들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이 써먹은 적이 좀 있네요. 아니 이거 나도 이러는데 네. 제가 이제 소리 울림통이 좀 큰 편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발성이나 이런 걸 했을 때 남자들하고 그거를 대결을 하거나 이랬을 때 네네. 안 지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근데 제가 딕션이라고 하는 그 발음 발성이 좀 정확한 편이고 네네. 꽂히는 소리를 잘 내는 편이라서 저도 음식점 갔을 때 주변 지인들이 여기요 이렇게 불렀을 때 아주머니가 안 오세요. 근데 이제 그럴 때는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고 여기요 맞아요. 이렇게 부르면 바로 오시거든요. 들은 적 있어요. 진짜 사내 자식 같네요. 진짜 한번 해볼래요? 사내 자식이 뭔지 보여줘요? 감사합니다, 양희님. 자, 그럼 이렇게 저희가 목소리 상황극도 한번 해보고 좋은 목소리가 뭔지도 한번 얘기해봤는데 양희님이 생각했을 때 좋은 목소리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어떤 이런 팁 아닌 이런 것들 좀 있을까요? 일단 몸에 힘을 빼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좀 긴장을 풀어야 된다 이런 말인가요? 어떤 목소리든 그게 중음이든 저음이든 고음이든 상관없이 내가 어떤 긴장되는 상황 때문에든 뭐 불안해서라던가 아니면 어떤 목소리를 내기 위해 의도하는 게 잘못돼서 목에 근육에 힘이 들어가 버리면 맞아요. 소리가 딱 눌려버려서 이게 성대가 이렇게 잘 붙어갖고 소리를 적절히 명확하게 내는 건 좋은데 네네. 긴장이 돼서 경직이 돼버리면 목소리가 이런 식으로 딱 갖다 굳어 붙거든요. 진짜 목 잘 들어가네요. 이렇게 하면 굳어 붙는 소리고 이렇게 하면 좀 목소리가 확실히 편해지잖아요. 네네. 요런 좀 차이가 있어서 일단 내 목 상태랑 몸 상태가 이완돼 있는 상태에서 내는 목소리가 좀 듣기 좋은 목소리를 내는 그런 비결 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좀 말랑말랑할 때 내 신체가 좀 말랑말랑할 때 그때 좀 힘을 빼고 긴장 같은 것도 좀 하지 말고 그렇게 원래 내 목소리로 상대에게 전달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잘 들릴 수 있다. 이런 거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고음하고 중음하고 저음으로 목소리를 나눌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톤만 일관되게 사용하면 듣는 사람이 청각적으로 그 단조로움에서 오는 지루함을 좀 느낄 수 있고 계속 이제 똑같은 톤으로 하면 그리고 청각적인 피로도를 느끼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해요. 약간 장시간에 뭐 강의를 한다거나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서는 양희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냥 강약 조절을 확실하게 좀 해주는 게 그 듣는 청중의 입장을 고려해서도 좀 좋은 거네요. 지루하지 않게. 그래서 우리가 목소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얘기를 들을 때 재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네. 물론 얘기가 재밌다고 느끼는 건 화술이 좋아서인 경우도 있지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 보이스 컬러를 베이스로 한쪽 음에만 치우치지 않고 목소리 음역대가 고음, 중음, 저음으로 저음까지. 그 자기 톤 안에서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되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좋다고 생각이 되고 재미있다고 느껴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순간적으로 생각나는 게 그 양님하고 통화할 때가 갑자기 생각나요. 양님하고 이렇게 통화하다 보면 전화 통화 너머로 그 전화기 너머로 여러 명이 있어요. 이상하다. 나는 한 명하고 통화하는 것 같은데 나이 어린애도 있고 나이 지긋한 어르신도 계시고 제 나이 또래인 여자애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듣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내 자식도 하나 있고요. 예, 튼튼한 애더라고요. 그렇게 여러 명이 들어있어서 확실히 이렇게 다양한 목소리를 가진 저런 팔색조 같은 사람이 참 상대에게 어필하기가 좋구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네요. 왜냐하면 감자님하고 통화할 때는 어디 눈치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얘기해도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주 큰 복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목소리 쪽으로. 감사하고요. 네.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주로 사용하는 음역대만 계속 사용하는 습관이 있대요, 대부분.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래서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음역대로 내가 갑자기 발성을 하려고 그러면 소리가 쉽게 나지 않는다고 해요. 네네네. 근데 이런 거는 보통 훈련을 통해서 충분히 개선이 가능한 부분인데 목소리와 스피치 분야의 선구자인 미국의 모든 쿠퍼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무슨 쿠퍼요? 모든 쿠퍼. 요구르트 이름 아닌가요?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그 박사님이 얘기를 하기를 우리가 지금 내고 있는 목소리는 타고난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라 살아오면서 개인이 강하게 인상받은 목소리를 흉내내기로 마음먹은 목소리라고 했대요. 이거 만약에 사실이면 원래 내 목소리는 따로 있고 내가 호감이나 누군가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런 목소리를 내는 걸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면 저희 약간 편하게 집에 있을 때 가족들하고 얘기할 때랑 밖에서 내가 이성 친구하고 얘기할 때 달라요.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저도 맞아요. 그거를 느끼거든요. 맞아요. 부모님이나 이제 어머니나 동생하고 통화할 때랑 그리고 약간 이성을 만나서 얘기할 때는 조금 더 그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보면 좀 멋있어 보일 수 있는 아니면 호감을 살 수 있는 목소리로 만들어서 그 박사님이 연구한 것처럼 그렇게 조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공감을 한 게 우리가 지금 내고 있는 목소리는 타고난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 영향을 받은 목소리를 흉내내는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게 제가 가끔씩 진짜 말도 안 되게 폭소가 터질 때 웃음소리 있잖아요. 네, 알아요. 제가 원래는 그런 웃음소리로 웃지 않았었어요. 근데 제가 한 살 터울에 진짜 제가 좋아하는 사촌 언니가 있어요. 친하기도 친하고. 네네네. 사촌 언니가 웃을 때 제가 당연히 완전 똑같진 않겠지만 이런 식의 톤과 이런 식의 목소리와 이런 방식으로 웃는 걸 보면서 언니가 웃는 걸 보니까 나까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럼 영향을 받은 거네요. 너무 속 시원하게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언니 웃는 거를 어릴 때 따라 웃다 보니까 그냥 이게 제 웃음이 되어버린 그런 그렇죠. 웃음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그냥 단적으로 한 지방에 몇 개월만 있어도 사투리가 배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목소리도 사실 주변에 누구랑 대화하냐 그리고 근데 그 대화하는 사람이 내가 마음에 드는 목소리인 거예요. 내가 호감을 느끼는 목소리고 호감을 느끼는 말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맞아요. 그 사람과 오래를 연애했거나 오래 만남을 지속하면 당연히 그 사람의 좋은 부분을 내가 좋은 거니까 평상시에 내가 그걸 계속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기가 목소리를 낼 때 네. 진짜 자기가 편하게 낼 수 있는 목소리가 아닌 경우에는 자기 발성기관에는 맞지 않는 목소리로 목에 무리를 줘서 잘못된 목소리 습관이 목에 배어서 자기한테도 힘들고 듣는 사람에게도 지속적으로 불편을 주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렇죠. 맞아요. 괜히 자기 목소리 깎아서 더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어릴 때부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목이 되게 자주 쉬었었거든요, 어릴 때. 네네. 근데 그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전 그냥 제 성대가 약하다고 생각했어요. 아, 사내 자식처럼 웃으니까 그렇죠. 아니거든요. 알겠고요. 근데 그게 제 목소리 톤이 사실 그렇게까지 하이톤의 베이스는 아닌 목소리인데 네네. 제가 원인은 모르겠는데 어릴 때 되게 목소리를 띄워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아, 원래 내 목소리 톤보다 약간 조금 더 위로 잘 들릴 수 있게 좀 했던 걸 수도 있겠네요. 제 목소리가 이렇게까지 약간 중음으로 내려온 거는 한 6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친구들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는 량이가 되게 이렇게 좀 하이톤에 항상 발랄한 그런 목소리였는데 알겠고요. 더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아직도 밝으니까. 그럼 한번 더 내려간 목소리로 방송해볼까요? 여러분, 감자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하면 듣기 편하시겠습니까? 너무 많이 내려갔네요. 네 이놈. 저희가 그 목소리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잠깐 이제 편집된 부분으로 어색하게 끊겼을 거예요. 아, 괜찮죠. 네. 요점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얘기를 이어나갈게요. 네. 목소리에 우리가 굉장히 그 안 좋은 습관을 이제 개선을 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육이 경직되어 있으면 좋은 소리를 내기 힘들기 때문에 근육이 이완된 상태에서 좀 편안하게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특히 이성과 얘기할 때나 일할 때 같은 때 굉장히 자신이 긴장되고 아, 그렇죠. 떨리는 상태일 때 내 목에 불필요한 힘이 들어가서 내가 좀 불편하고 꽉 막힌 목소리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역류한 위산이 성대를 자극하고 성대를 상하게 하고 되게 성대를 건조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자꾸 이렇게 목에 신물 올라오고 그 위산이 역류하는 그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좀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내 목소리 자체가 좀 안 좋게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손상이 되니까. 식도염도 조심하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목소리를 좋고 좀 내가 매력적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을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평상시에 그래도 내가 목 관리를 나의 기관지나 이런 데 관리를 좀 잘 하면 그것도 같이 좋을 것 같네요. 맞아요. 그리고 헛기침이나 속삭이듯이 말하는 습관이나 흡연과 음주도 성대를 건조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고 그리고 성대가 이제 제 친구 중에 뮤지컬 배우인 애가 있는데 걔가 표현을 하기로는 성대가 붓는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어떻게 시켜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성대가 말을 할 때 성대가 제대로 짝짝 이렇게 붙어갖고 표현이 되지 않으면 그게 그 성대의 접촉률을 떨어뜨려서 성대의 원활한 진동을 방해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원래 내가 내려고 하는 목소리도 잘 안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 성대가 붙었을 경우에. 그리고 이제 노래방 가서 왜 자주 가시는 분들 무리한 고음으로 소리 자꾸 지르시고 이렇게 아니면 평소에도 말할 때 그 우리가 듣기 힘들어하는 고음의 짜증스럽고 고집스러운 목소리로 자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성대를 조이는 그 무리가 가는 소리이기 때문에 목소리 자체가 이렇게 자꾸 안 좋게 변화하는 계기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흡연 그리고 고음을 너무 심하게 낼 경우에 그리고 위산이 역류할 경우에 원래 좋았던 목소리도 좀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그럴 때 좀 조심하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뭐 얘기를 할 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애티튜드인 거예요. 애티튜드. 이렇게 말을 할 때 일단 몸이 구부정하면 소리가 나는 그 통로 자체도 같이 구부러지면 좋은 소리가 날 수 없기 때문에 내 그 몸의 어떤 그런 자세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하고 이 애티튜드라는 거에 어쨌든 나의 태도가 포함이 되는 건데 내가 좀 상대방한테 좀 매력적이고 자신감 있고 전달력 있는 목소리로 표현을 하고 싶으면 내가 좀 바르고 당당한 자세부터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얘기를 해야지 또 그런 감정 베이스가 생겨서 좋은 목소리로 전달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자신감이 사실 플러스 1 장착되면 그 별로 이렇게 주눅 들던 목소리도 굉장히 힘을 얻잖아요. 네. 자신감도 진짜 제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죠.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시간이 좀 얼마 안 남아서 네. 목 관리나 아니면은 그 발성을 하는데 좋은 목소리를 내는 연습 방법 같은 경우는 양희님 팁 알려주는 건가요? 저희가 블로그에다가 따로 글을 게시를 해놓을게요. 아, 좋네요. 에피소드 추가 정보라는 블로그 메뉴란에 저희가 오늘 방송한 내용을 조금 사실 듣기 정신 없으셨을 수도 있는데 네. 목소리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듣기 좋은 목소리를 내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팁을 블로그에다 자세하게 적어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와서 확인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이제 목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두 명 다 방송을 하면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좀 좋은 멘트로 목소리를 하나 남기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요? 어떤가요? 뭐 하고 싶으신 건지 한번 해보세요. 아니 뭐 그런 것보다 청취자 여러분들을 좀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네. 저희가 진중한 목소리로 한마디씩 남기죠. 네. 어떤가요? 양희님 먼저 한번 해보세요. 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감자님 먼저 해보세요. 아,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마무리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냥 약간 그런 거죠. 청취자 여러분 이렇게 좀 오래 이렇게 듣고 이렇게 약간 관심 가져주셔서 고마우니까 사랑한다는 말 진짜 왜 저러는 거야? 하고 싶어요. 아, 그래요? 여러분 사랑해요. 그건 너무 더빙 느낌 아닌가요? 사랑 누가 말했나? 내가 말했지. 그만해. 우리 드립은 여기까지 하기로 네, 하고 알겠습니다. 오늘 목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니까 감자님은 좀 좋은 목소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평소에도 사실 이 목소리 때문에 약간 자극을 좀 많이 받는 스타일이에요. 예전에는 시각적인 자극을 제가 많이 받았다면 요새는 약간 음성적 음량?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약간 귀로 듣는 거에 제가 자극을 많이 받거든요. 네. 그래서 양희님이 방송에서 설명을 잘 해주신 대로 목소리가 상대방한테 약간 호감을 사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을 이렇게 들으면서 앞으로도 좀 누군가와 대화하고 이럴 때 나의 의사 전달이나 이런 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내 목소리를 조금 더 그 사람한테 알맞게 잘 들을 수 있게 약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양희님은 어땠나요? 저도 목소리에 되게 예민한 편인데 어쨌든 사람한테 얘기를 할 때는 입모양의 변화가 좀 정확하게 느껴지는 명확한 발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자꾸 새는 소리라던가 짧은 소리라는가 보다는 좀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일단 그런 발음도 중요하고 그리고 일단 누군가의 좋은 목소리를 무조건 따라하기보다는 내 캐릭터에 잘 맞고 그 전달력이 있는 목소리로 그 나의 매력을 좀 어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목소리에다가 약간 양념을 잘 쳐서 나만이 가진 매력적인 목소리로 상대방한테 어필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내가 같은 목소리를 갖고 있지만 이게 저음, 중음, 고음이 왔다 갔다 잘 버무려져야 되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목소리가 리드미컬 해야 좀 듣는 사람이 지루하지 않고 좀 재밌게 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자, 저희 그럼 오늘 목소리에 대해서 방송 한번 해봤고요. 저희 마무리로 메일 주소 네. 양님께서 읽어주시죠. 네. 네. 저희 메일 주소는 ajjj0211@naver.com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블로그를 개설을 했어요. 블로그에 저희 에피소드 추가 정보라는 폴더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방송 내용 중에 좀 여러분들이 오셔서 글로 한 번 더 확인하시길 원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포스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참여할 수 있는 게시판들이 있어요. 확인하시고 원하시는 부분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 목소리가 더 발랄할 거예요. 아마 조금 더 즐거운 마음으로 창의력이 팡팡 돋아서 더 좋은 방송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싶어요. 강요하는 건 저희가 아니죠.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저희에게 힘이 된다는 거 네. 그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와 어떤 방식으로든 소통해 주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지금도 마포구 상수동에 위치한 밤키친이라는 맛집에서 사장님께서 10,000원 할인 쿠폰을 제공해 주시는 이벤트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팟빵 공지란이나 블로그 공지란을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여러분. 네, 그럼 지금까지 어쩌다 이렇게 됐지의 감자와 량이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만나요. 안녕.